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핸드폰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는 것을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쳐가고 있는 걸까요? 58세 승호 씨는 최근 들어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한때는 사람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던 승호 씨였습니다. 누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고 모임이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군가 연락만 와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모임 약속이 잡히면 그날이 오기 전부터 피곤해집니다. 승호 씨의 일주일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딱히 친하지도 않지만 거절하면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될까봐 나갑니다. 화요일에는 대학 동창회 모임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오랜 인연이니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일에는 동네 친목회가 있습니다. 이웃관계도 중요하니까 빠질 수 없습니다. 목요일에는 사업상 알게 된 사람들과의 술자리입니다. 사실 이미 그 사업은 끝났고 앞으로 함께 일할 일도 없지만 관계를 끊기가 애매합니다. 금요일에는 아내의 친구 부부와 저녁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아내의 체면도 있고 해서 따라 나가지만 솔직히 그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친척 모임과 오랜 지인의 경조사가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승호 씨는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정작 집에서는 아내와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자식들 전화도 귀찮아집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야 할 에너지를 전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승호 씨가 이런 생활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봐 두렵습니다. 63세 명숙 씨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명숙 씨에게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아이를 키우며 의지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것을 즐깁니다. 반면 그 친구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곳을 선호합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명숙 씨를 계속 자신의 생활 방식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모임에 나오라고 하고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합니다. 명숙 씨가 피곤하다고 하면 너 요즘 왜 그러냐며 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서운해합니다. 명숙 씨는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마지못해 따라 나가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후회합니다. 내 시간을 왜 이렇게 낭비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듭니다. 더 힘든 것은 그 친구가 명숙 씨에게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들어놓고 명숙 씨의 조언을 구합니다. 명숙 씨가 바쁘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명숙 씨는 점점 그 친구의 전화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오랜 인연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냉정한 사람 같아서 괴롭습니다. 55세 재훈 씨는 또 다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재훈 씨는 성격이 워낙 좋아서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문제는 그 친절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빌리러 오고 어떤 사람은 부탁만 잔뜩 하고 갑니다. 재훈 씨가 도와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갑니다. 재훈 씨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화가 나면서도 웃으며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재훈 씨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갑니다.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재훈 씨를 찾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고 배웠습니다. 인연을 끊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란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설사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들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어떤 관계는 단지 우리를 지치게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관계의 단순화라고 비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알고 넓은 인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요. 승호 씨는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승호 씨가 건강이 안 좋은 것 아니냐고 걱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왜 그렇게 거만해졌냐며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승호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승호 씨는 자신의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정말 가까운 친구 몇 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필요에 의한 관계입니다. 일 때문에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생활상 유지해야 하는 관계들입니다. 셋째는 그저 관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승호 씨는 세 번째 범주의 관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는 모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져도 괜찮은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자식들과 여유롭게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책도 읽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었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에 맞장구 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승호 씨가 관계를 정리한 뒤 남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였습니다. 정말로 승호 씨를 아끼는 사람들은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호 씨가 모임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이해했고 연락이 뜸해져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승호 씨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난 뒤 승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승호 씨 자체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승호 씨가 제공하는 무언가를 원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명숙 씨의 선택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숙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거리를 조절했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받지 않고 자신이 여유 있을 때 다시 연락했습니다. 모임에 나오라는 요청도 내키지 않으면 솔직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에 친구는 서운해했습니다. 명숙 씨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조용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주는 못 만나지만 만날 때는 진심으로 반갑게 만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친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더 이상 친구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친구도 명숙 씨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날 때는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명숙 씨는 더 이상 친구를 만나고 나서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재훈 씨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재훈 씨는 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거절했을 때는 손이 떨리고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훈 씨가 거절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훈 씨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굳이 재훈 씨를 찾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진심으로 재훈 씨를 아끼던 사람들은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훈 씨가 도와주지 못해도 화내지 않았고 오히려 재훈 씨를 배려했습니다. 재훈 씨는 이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만큼만 씁니다. 그러자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정작 중요한 관계에 쏟아야 할 시간을 앗아갑니다. 진짜 풍요로운 삶은 많은 사람을 아는 삶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됩니다. 그 귀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사람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관계를 더 잘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들로 지쳐서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홀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관계를 단순화해서 남은 관계들에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들을 솔직하게 바라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걱정하기보다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돌아오는 길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맥을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생기고 에너지가 회복되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여유로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류하는 삶이 수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으로 어울리는 삶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